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일본 경제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가 10년간 유지해온 아베노믹스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 반대되는 금융 정책을 꾀하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일본 경제를 혼란한 상황에 놓이고 있게 하는데요. 최근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 축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국민들은 올해 상반기에 기시다 총리가 사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여론조사한 결과 기시다 총리가 빨리 사임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34%, 5월에 있을 G7 정상회의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길 바란다는 응답이 12%로, 즉 현재 일본의 국민 절반 가까이 기시다 총리가 사퇴하길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일본 정부는 군사 대국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군사적으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일본 자위대에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일본 사회를 멘붕에 빠지게 했는데요. 최근 해상자위대 실수로 배수량 4,500톤짜리 호위함이 자초된 것입니다. 이번엔 자위대가 또 어떤 사고를 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은 적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2배 증액을 골자로 하는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채택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우선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은 9년 만에 개정됐으며 방위 목표를 규정한 국가 방위 전략과 방위 예산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 계획도 4년 만에 손보면서 안보 전략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대거 구매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위비 역시 올해부터 5년간 약 415조 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1%에서 2%로 증액하는 등 군사 대국으로 나아가려는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본의 급격한 안보 변화에 대해 일각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대만과 중국의 군사 상황, 북핵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아베 시절부터 군사 대국화에 야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베가 집권했던 2018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아소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다로 외무상 등이 모여 방위대간 개정을 위한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때부터 아베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추진했고, 이는 사실상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 기시다 총리가 당성 안보 정책을 내놓으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대만군과 직접적인 연락 루트를 구축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슬슬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할 경우 자신들이 휘말려들 것으로 보고 자위대와 대만군 사이에 연락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1972년 국교를 단절한 일본과 대만 사이에는 그간 직접적인 대화와 협의를 피해왔고 방위당국 사이에 채널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이 대만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딪히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이제는 일본도 이 문제를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은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위대 사령부를 지하 요새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2028 회계연도까지 육상 자위대와 해상 자위대 사령부 4곳을 요새화하고 항공자위대 기지 5곳은 전자기 펄스 공격 대책을 갖출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팬타임즈는 이번 조치는 대만과 중국 분쟁 시 위기에 노출된 난세이 제도를 포함해 남서부 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대피소를 건설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일본은 자위대 사령부를 지하 요새함으로써 주요 거점이 적의 공격을 받아도 군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이 전쟁에 대한 대비를 막연한 수준이 아닌 현실적으로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향한 중국의 경계 태세도 한층 더 강력해졌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날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서태평양에서 무력 시위를 하며 경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했습니다. 당시 중국 항모전단은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프리기함 등 총 6척으로 이번에 중국은 1만 톤급 05호형 구축함 3척이나 동원해
일본을 도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함대 규모가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랴오닝함 전단으로는 역대 가장 큰 도발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국 함대는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지나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며 일본 영해엔 진입하지 않았지만 시점상 일본에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최근 일본이 새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두고 아태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일본의 군사화 정책이 계속되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일본은 수십 년간 지속한 평화발전 노선을 포기하고 군사주의 강화 노선으로 가속화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이런 일본의 활동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러한 정책이 지속되면 군사적 위협 차단을 위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로 주변국의 또 다른 위협으로 크게 떠오르며 한층 더 격한 반응과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일본 자위대에게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불과 며칠 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한 척이 좌초되어 일본 내에서 항행 불능 상태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굴욕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NHK에 따르면 앞서 10일 일본의 호위함인 이나즈마호가 스오시마 남쪽 해역에서 외부 충격으로 좌초돼 기름 유출 사고까지 냈는데요. 이날 일본 해안보안청은 자위대로부터 남쪽 세토 내에서 항해 중이던 호위함 이나즈마로부터 선체에 쿵하는 큰 진동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나즈마호는 배수량 4,550톤급의 호위함으로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출된 기름만 가로 30m, 세로 3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자위대에 따르면 당시 이나즈마는 히로시마현 조선소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시험 운행 중이었는데 통상의 항로에서 벗어나 수심 7m의 얕은 바닷속 바위와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색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인데 암초에 무력하게 공격당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사고 발생 후 이나즈마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배를 보내 견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가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전해들은 일본 네티즌들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나즈마라는 이름이 붙은 호위함들은 충돌 사고와 무슨 인연이 있는지 벌써 4대째가 사고가 났다. 출항하자마자 사고가 나다니 정말 빠르다. 징크스에서 벗어날 순 없었나. 해당 해역에서는 좌초 침몰 사고도 얼마 안 된다.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해상전력에 구멍이 생겼다. 이웃나라에 웃음거리가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고로 인해 일본 자위대에는 굴욕이 또 하나 추가된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해상자위대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큰 사고를 내 해외에서 놀림감이 된 건 물론 굴욕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엔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이지스함이 태평양 연안에서 어선이 근접하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소형 어선을 두 토막 내 일본 어부들을 사망케 한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사고 함정은 배수량 7,700톤 규모로 성능이 향상된 최신식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큰 망신을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이지스함은 또다시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 바로 아타고함이 고래를 잠수함으로 착각해 2시간 가까이 추적한 사건입니다. 또 2009년에는 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소속 시나레급 호위함이 우리나라 화물선과 정면으로 충돌해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또 작년에는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소류가 대형 상선과 충돌한 뒤 통신 장비가 손상돼 승조원들이 3시간이나 돼서야 휴대폰으로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위대의 무력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최근 일본은 유사시 있을 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할 정도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비 증강이 아닌 자위대가 더 이상의 굴욕을 만들지 않도록 기본부터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